달걀 부탁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계란 껍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계란 먹으면 껍데기를 안 버리고 또 모아놔요. 예전에는 모았다 버렸다 모았다 버렸다 반복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계란 껍데기를 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알은 계란 껍데기를 믹서기에다가 분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지금 요 계란 껍데기는요, 제가 믹서기에 다 넣지 못한 그 껍데기예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자, 이 계란 껍데기는 최대한 분쇄를 좀 이렇게 많이 해서 곱게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가, 이제 뭐 유기농법 뭐 어떤 그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계란 껍데기 이 정도 하잖아요. 요거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한참 지나도. 그래서 거의 진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요렇게, 여기 밑에는 지금 되게 고운 가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계란을 분쇄를 해서 이제 흙에다가 섞어서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 해드릴 거는요, 제가 계란 껍데기는 활용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분쇄를 해갖고 배양토에다가 섞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난각 칼슘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21년 8월 15일 날 제가 만들어둔 난각 칼슘이에요. 현미식초와 계란 껍데기를 그 현미식초에다가 그 분쇄를 해갖고 우려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요거를 제가 칼슘제 대신해서 다육이들에게 살포를 하고 있고요. 자, 요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하는 애들은 제가 배양토에다가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용은 뭐 어느 정도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거는 그냥 적당히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진짜 여기에는 이 배양토는 제가 지금 단지내 다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짱짱이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영양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게 소똥환이거든요. 요 소똥환만으로도 영양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어떤 걸 하냐면 칼슘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하냐면, 얘가 이렇게 거칠잖아요. 이거 갖고서는 그렇게 많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요런 이제 요거 계란 껍데기에 관해서 이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요 정도 뿌려도 너무 많지 않아요? 안 많아요. 왜 안 많냐면, 요 아이가 얼마만큼 토양에 녹아가지고 다육이들한테 영향을 주냐, 사실 아주 미미해요. 모든 영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흡수율이지, 여기에서 아무리 뭐 칼슘 많으면 뭐합니까? 다육이한테 흡수가 안 되면, 그 뿌리로 흡수가 안 되면 그만인 것이지. 영양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영양제도. 자, 이렇게 해서 이 달걀 껍데기는 석회 성분이 많아서 사실 음식물 쓰레기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한테는 석회질 뿐만 아니라 칼슘과 카보나이트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성분들은 토양의 산성화를 중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특수한 pH 조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요런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이 찾아낸 정보는 2018년 10월 25일 LG화학이 mpostnaver.com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이 이야기를 글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가서 좀 참고를 하셔서 좀 더 많은 글들이 있거든요. 그 필요한 글들을 발췌를 해서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요 계란 껍데기가 갖고 있는 칼슘, 여기는 지금 흙에서 제공하도록 지금 이렇게 여기다 배합을 하는 거잖아요. 요 칼슘은 세포막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뭐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영양 요건이. 그래서 칼슘이 충분해야지만 세포막이 튼튼해지고, 칼슘이 부족하면 세포가 잘 자라지 못해 갖고요, 작물의 수확량이나 상품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텃밭을 사용할 때에도 칼슘제를 꼭 쳐주세요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아갖고, 가장 쉽게는 갈아서 토양에다 섞어서 배양토에 섞어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렇게 그냥 분갈이 흙, 다육이 그 흙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올려줘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란 껍데기에서 나는 계란 비린내가 난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꾸 넣고 있죠? 왜냐면 이게 여러분 나중에 보잖아요. 이 계란 껍데기 하나도 녹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시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서. 자, 또 하나는
pH 농도를 조절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는요. 우리가 가끔가다 흙을 재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흙을 재사용을 할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우리는요, 여러분들, 요 흙이요, 마사가 70%, 상토가 30%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래요. 이 상토 30%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습력을 위해서 30%를 쓰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도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해줘요. 이 돌들이 어떤 영향을 또 제공을 하냐, 돌들마다. 이거 저곡토, 그 다음에 녹소토, 동생사, 그 다음에 산야초, 그 다음에 제오라이트, 질석, 훈탄, 요런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영향을 제공을 해주냐. 그 아이들이 영양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자, 이 배양토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이 배양토는 사실 얼마만큼 물을 오래 머금고 있느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보수성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딱히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어쨌건 다육이를 한 화분에서 2, 3년 정도 키우면, 자, 재활용하는 흙이, 이 돌들은 여기서 영양이 다 빠져나간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흙이 산성화가 돼서 재활용하기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재활용하는 흙에 대해서 산성화가 된 거를 약간 염려를 하신다면, 계란 껍데기에 질석회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 석회질을 가지고 산성화된 그 흙이 어느 정도 pH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제가 집에서 많이 나오는 이 계란 껍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렸고, 이미 모든 분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요 아이가 단순히 칼슘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토양의 pH를 조절하는 능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좀 효과를 조금 더 높이려고 하면 이 아이를 분쇄를 해야 된다는 거. 말릴 때는 이 안에 껍데기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요. 저는 어떻게 말리냐면 껍데기 다 제거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말려도 되지만, 아유 급하다, 오늘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요거 그냥 어떻게 하냐면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저 그냥 그렇게 하기도 해요. 자, 요거는 제가 요번에 한번 다 분쇄를 해서 다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약간 크더라도 여기다가 그냥 놓고 그냥 쓰려고요. 귀찮아서. 그리고 또 하나, 이 계란 껍데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칼슘제, 천연 칼슘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이제 허실 삼아서 모아뒀다면,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렇게 갈아갖고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거칠게는 안 돼요. 효과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가늘게, 그 다음에 안에 껍질은 되도록이면 다 깨끗하게 벗겨서 그렇게 사용하세요. 아이고, 자, 그래서 약간 거칠지만 이거는 거의 그냥 마사를 대신하는 어떤 그냥 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언제 부셔져서 이게 영양을, 이게 칼슘을 제공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까뭇까뭇한 거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거 바나나 껍데기 말린 거예요, 여러분. 바나나 껍데기는 또 다육이한테 칼륨을 제공하거든요. 그 칼륨 때문에 다육이가 든든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로 바나나 껍데기 말려갖고 넣어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바짝 안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 껍데기는 갈아서 하는 건 저는 포기했고요. 어떻게 해요? 바나나 물을 먹이는 걸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야, 오도독 소리가 나네요. 이번 시간 계란 껍데기 활용하는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